갓상 라디오 기획 시리즈 3부작 부산의 독립출판 문화 1부 부산의 독립출판 서점 샵메이커즈. 샵메이커즈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샵메이커즈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2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책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인쇄하는 일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두 분이 친구신 거예요? 네, 아니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많아요. 저는 이제 또 원래 미술학과 출신이고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시나 뭐 작업을 병행하면서 디자인도 같이 병행하게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하게 돼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방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디자인이랑 책이랑 그러니까 관련이? 저희가 디자인하는 게 거의 이제 그래픽이나 책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서 만든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책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소개하실 때 두 분 이름 다 말씀하셨나요? 구나연입니다. 저 주로 저희 서점에서 저를 부르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네. 닥터라고 부르거든요. 닥터. 네. 닥터로 실리기 원하세요? 네, 닥터로 실리면 됩니다. 왜 닥터예요? 그냥 뭐 여기 와서 뭐 저기요 언니 선생님 뭐 아줌마 뭐 이런 소리 호칭을 되죠. 네, 그냥 제가 미리 강제적으로 닥터라고. 근데 워크숍 할 때 호칭을 정할 때 네, 워크숍 할 때 되게 다양한 연령층이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다 뭐 20대 후반이나 뭐 20대 초반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40대도 오시고 40대도 오시고 뭐 다양하게 오셔서. 그러면 이 샵메이커즈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사실 독립출판물이라는 게 무슨 문화라고까지 하는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뭐 독립출판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고 차린 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결과물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 결과물들, 그런 걸 또 선보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고, 사실 여전히 그 컨셉은 유효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나도 보여주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뭐, 그렇다고 또 수요가 막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그걸 그냥 기본 컨셉으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출판사? 출판 이런 데가 많잖아요. 네. 맞나요? 많진 않지만 제가 본 세 군데니까 여기만의 특성? 특징이라 될까? 샵메이커즈만의 특징. 특징이라고 또 없어요. 그냥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냥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만들어서 보여준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이걸로서 내가 돈을 뭐 어떻게 전략적으로 벌겠다, 손님을 뭐 물 끌듯이 끌겠다, 뭐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어차피 독립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도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보니까 성격이 맞았던 거죠. 내가 어떤 이제 주류 경제에서 독립 내지는 어떤 주류 출판계에서의 독립 그런 것들하고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독립적인 공간이 되는구나라고 되는 거지. 독립 출판을 해야 되겠어. 독립 출판만 모아다가 책방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차이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시작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거니까. 그게 우선시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모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돌아 짚어서 보면 이제 그림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만들던 어떤 아이템들이나 이런 것들 소개하고 싶었던 욕망이 아마 더 컸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시작된 게 아마 독립출판에 대한 어떤 소개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까지 간 것 같고, 뭐 이제 독립출판을 다루면서 뭐 또 절대 이제 독립적이지 않은 건 안 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좀 자유롭게 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책들이 감히 서점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나요? 책들은 사실 좀 다양한 편인데요. 일반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것도 많고 인터뷰 잡지라든가 아니면 뭐 디자인 서적이나 저희는 또 이제 미술 관련 서적도 많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는 사진 관련 책들이 좀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책의 종류는 다양한 편이에요. 책 말고도 양말도 팔고 이런 건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약간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손님들이 보면은 책보다 이렇게 소품을 좀 쉽게 사시고 그냥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분들의 소품이나 디자인 소품이나 문구류 같은 거를 가구도. 받아서 파는 가구는 별도고요. 별도. 가구는 저희랑 이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 공간만 한 공간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 보러 오신 분들이 뭐 다른 디자인 소품도 보실 수 있고 가구도 더불어 보실 수 있는 점이 있죠. 되게 특수하네. 책들은 판매는 잘 되고 있어요? 판매는 요새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사실 초반에는 정말 뭐 하루에 뭐 한두 권 팔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는 같아요. 그래도 인기가 좀 많은 책은 굳이 뽑자면 저희 서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관련 책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 블링크라고 사진 잡지가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매달 나오는 월간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분 한 분이 다 직접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부터 이제 편집, 디자인해서 출판까지 다 한 분이 하는 건데 퀄리티도 괜찮고 매월마다 이제 해외 이제 유명한 작가들의 신작 위주로 셀렉을 해서 매월 그분들의 이제 전시를 책으로 보는 컨셉이에요. 저 블링크의 컨셉이. 그래서 좀 매니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블링크는 꾸준하게 그냥 잘 나가는 편이고요. 스테디셀러. 네, 스테디셀러예요, 나는. 그리고 음반 같은 건 잘 팔리나요? 음반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책이랑 음반이랑 같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또 CD 플레이어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책이랑 CD랑 같이 사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이 싱클레어라고 이 독립 잡지라고 말하는 독립 잡지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책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되는 책인데 싱클레어는 이제 일반 독자들이랑 이렇게 개인 작업자들의 기고를 받아가지고 발행이 되는 책인데요. 이번에 최근에 한 51호인가? 51호가 거의 한 1년 만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를 봤는데 그분을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있고. 네. 그거는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1주년 기념 파티를 위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저희가 책방 운영해도 뭐 독립 잡지라든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아서 그치만 또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산 증인이죠. 그 편집장이 피터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글도 쓰시고 또 노래도 하세요. 그냥 뭐 그런 워크숍 또 다른 워크숍 이벤트는 없었나요? 여기 책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뭐 이벤트를 다양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가방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책방 오픈 때 그래도 저희 책을 와서 사서 담아가는 의미로 만든 건데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네, 예뻐요. 네. 그렇구나. 여기 샵 메이커즈에서 자체적으로 네. 제작하는 책도 있으시던데. 네, 저희가 만드는 책은 이제 크래커. 네, 달지는 그거 만들고. 크래커 아시나요? 네, 미리 보고. 그러세요. 보여드릴게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저 여기 독립 이런 걸 잘 몰랐다가 늦게 알게 됐어요. 책은 본 적 있어요. 그림 가서도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미술 활동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던 선생님들하고 왜 이게 부산 자체에서 전시는 많이 열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작게든 크게든 전시는 많이 열리지만 그게 항상 담론화되지도 않고 또 뭐 탁 터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주목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오픈하는 날만 손님들 좀 잠깐 왔다가 반짝하는 정도로 끝나고 좀 미술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이제 옅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뭐 목소리가 따로 나오는 어떤 노선이 없고 그냥 미술관에서 일방적인 그냥 전시 진행만 이렇게 다루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됐고 또 비슷한 시기에 비아트라고 또 대한공간 반디에서 같이 만들었던 책이 있어요. 그때 지금 내 반디가 한 몇 달 전부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비아트가. 그래서 비아트하고 같이 이제 한 3년 동안 좀 부산의 미술계를 풍요롭게 했던 책인데 지금 또 잠시 비아트는 안 나오고 있고 저희는 이제 올해는 기금을 받아서 올해까지 이제 다음 호까지 16호까지 아마 17호까지 저희가 올해는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또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싶고 일단은 이제 뭐 저희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작가들도 그렇고 글 쓰는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전시를 열고 나면 손님이 안 오면 이제 그 그림 보여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평론가들도 이 작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이제 누구 사람 붙잡고 막 얘기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써도 실어줄 수 있는 지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사실 이제 크래커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설에서는 의외로 또 크래커가 또 인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의 소식이고 되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들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는데 뭐 미술계의 어떤 메이저 잡지 같은 경우 월간 미술이나 아트앤컬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산 미술계에 대한 소식이 한 5-6줄? 맨 뒤에 전시 인포메이션 정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마다 우리나라 전체 미술계를 다루는 잡지가 거기에 5줄이 부산 미술계를 다룬다는 건 좀 너무 씁쓸하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다 모든 게 중앙으로 집중되는 방식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독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꼭 독립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정도 잘 했던 것 같아요. 격월간으로 나오거든요. 뜻은 뭐예요? 크래커의 뜻은 그냥 되게 뭐 전위적으로 지었어요. 정말로 그냥 뭐 다 모여서 그 어떤 처음에 모였던 이제 고정필진이거든요. 고정필진 중에 이제 좀 부산에서는 좀 이름이 있으신 평론가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기획자 또 저도 작가로 활동했으니까 작가 이렇게 모여서 구성을 했었는데 이제 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전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크래커가 있으니까 그냥 크래커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래커가 의외로 입에도 좀 잘 붙는 것 같고 예뻐요. 그리고 뭐지? 이제 이게 좀 깬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크랙이라는 의미가 깨진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순다고. 네, 그 뭐죠? 작가들을 좀 이렇게 까야지. 심하게 깔고 있는 거. 왜냐면 크래커 달지 않은 이거든요. 네, 더 달지 않은 크래커라는 거거든요. 또 크래커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또 의미가 좀 더 뭔가 좀 빈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짓고 나니까. 네, 그래서 뭐 괜찮겠다라고 만들었는데 비슷한 이름의 책들이 몇 권 있긴 있더라고요. 잡지 하는데도 크래커 달지 않은으로. 궁금했어요. 이 책을 처음 알았어요. 왜 크래커일까? 미술인데. 네, 비평지니까 달지 않은 크래커는. 저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뻐요. 네. 그럼 이 샵 메이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는 아트랩을 더 우선적으로 운영을 아마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들 본업이 따로 있고 책방 운영은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곳이랑 운영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위탁 판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 판매 수수료는 30%고요. 원래는 20%였는데 네, 지난달부터 이제 카드를 도입했어요. 카드 기계를 도입해서 수수료도 30%로 올리고 현금은 그대로 20%? 아니요, 다 그냥 무조건 30%로. 왜냐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30%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샵 메이커즈의 방향과 목표가 있으시죠? 거창한데 추상적이지만. 네.
일단은 저는 뭐 너무 거창한 방향보다는 조금 더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보고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판매가 많이 되는 게 최고죠, 저희는. 홍보를 이렇게 하는 그렇다기는 이게 꼭 판매도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이제 열린 뭐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뭐 홍보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예, 막 이렇게 문을 열고 막 호객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떤 사람이 공간을 알아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막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세요 막 여기 뭐가 있어요 뭐 드려요 뭐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되게 프리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냥 뭐 발걸음이 저절로 그냥 구경해도 되려나 이러고 쑥 들어와서 그냥 보세요 이러면 그냥 쓱 보다가 가도 되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멋지지도 않고 좀 오면 되게 막 우 들어와서 옷 잡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고 나가고 또 막 떠들다가 그냥 나가고 뭐 커피 파냐 왜 안 파냐 뭐 이러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조금 더 순화되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러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손님들이 좀 더 멋있어야 우리도 편하게 운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팔아서 이 돈으로 막 여기를 생계를 이어가려고 문을 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가구도 같이 하고 뭐 사무실도 같이 하고 뭐 클라이언트 워크도 다시 하는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그 어떤 새로운 곳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방식 그런 거를 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형화 시킬 수는 없지만 좀 자유스럽고 좀 되게 멋스럽게 만들었으면 그걸 되게 좋겠어요. 좀 즐기면 정말 자기한테 에너지가 좀 생기잖아요. 저는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공간에 대한 내가 받는 에너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공간에 갔을 때 그 공간에서 자기가 느끼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거기서 뭐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판매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저는 그날 하루 너무 막 들뜨고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책방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걸 느끼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너무 여기 어색하다 나랑 안 맞다 하고 황급히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반면에 너무 새롭고 재밌게 너무 많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게 이렇게는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 좀 알차게 다들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년 됐다고 했죠? 아니요. 2년 반 정도? 그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아주 서서히 나아지고 서서히요. 처음부터 많은 기대는 안 했지만 시간은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이 시간은 맨날 열어요? 오픈 시간 정해져 시간을 있어요? 오픈 시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예. 일요일 월요일 쉬고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휴무고 낮 2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가끔씩은 이제 연장 영업할 때도 있고요. 조기 영업할 때도 있고요. 지금도 또 거창한 질문인데 아, 예. 샵 메이커즈가 생각하는 부산의 독립출판 문화는 어떤가요? 독립출판 문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 문화라고 할 것까지 없죠, 지금. 독립출판이 사실 뭔지도 우리 자체도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 출판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거창하거나 이렇게 뭐 자본이 투입된 출판이 아닌 그냥 소규모로,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 털어서 할 수 있는 뭐 몇십만 원 가지고 한 몇십 권을 만들 수 있는, 최소 100권 이하를 만들 수 있는 뭐, 사실 그 정도 책들이 보통 독립출판물들하고 어떤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맥락이. 그래서 독립출판물 이러면 사실 좀 너무 독립잡지 이러면 이제 좀 머리 아파지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디의 개념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난해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에. 그런 건 없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 손님들이 이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개념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집중하거나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사유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은 그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게 책이 될 확률이 좀 많죠. 뭐 갑자기 영화를 한다고 하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단은 책이 되거나
책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생각을 뭐 끄집어내려면 어떤 뭐 평면이라도 뭐 글을 쓰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해서 프린트가 되면 일단 책하고 제일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책이라는 개념이 꼭 이렇게 뭐 제본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쫙쫙 넘기는 책만이 아니라 그냥 낱장에 종이 한 장이라도 자기 생각이 담겨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라는 게 되면은 사실 뭐 그걸 우리가 책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출판물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 독립 잡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호명하기 나름이고 의도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죠.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저희가 한 2번 정도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은 그렇게 또 한 몇 명 있죠? 10명 정도 있나요? 지금은 네, 첫 번째 워크숍 때 6명을 해서 5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해서 책 만들기 워크숍을 해서 16페이지 책을 만드는 걸 했는데 다들 뭐 괜찮게 결과는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6명이니까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 4명을 이번에 했었거든요. 5명. 5명이네. 네. 1명 빼면 어떡해. 그래서 5명 해서 보니까 좀 뭐 적절히 이해를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책을 한번 만들어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해도가 좀 이제 확 바뀌죠.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런 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주변에 내가 이런 걸 만들었어. 아, 이런 걸 내가 그냥 아무 생각도 오늘 그냥 친구였는데 갑자기 책 그 만드는 사람이 저자가 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너 뭐야 멋있다 이렇게 하면 너네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확산이 되겠죠. 문화라는 게 만약에 생긴다면.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 워크숍 정도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싹에서 하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알리는 이런 활동들 그런 게 있으면 좀 문화가 좀 더 풍부하게 생기겠죠. 지금은 근데 뭐 이렇다 정의 내릴 만한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다 본 건 아니니까 뭐 여기저기 있는데도 제가 다 체크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만들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되게 거창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문화가 점점 될 거야 라고 잠자코 지켜보는 게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클 거 만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처음에 한 3번, 4번 낼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돈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크래커를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회사에서 주로 미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미술관 도록이라든지 작가 개인 작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오너한테 항의를 했죠. 니네가 이렇게 미술계 돈으로 벌어먹고 사는데 환원을 해라.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환원을 해야 되냐 이러길래 아, 뭐 이런 비평질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이제 제작비 일체를 지원을 해라. 그러니까 어차피 그 회사는 계속 책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종이와 약간의 이제 잉크만으로 있으면 디자인은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호, 4호까지? 4호? 3호. 4호까지. 3호일 거야. 그거밖에 안 됐나? 4호를 해준다 그랬다가 이제 그때 우리가 그만두면서 3호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얘를 어떻게 할까.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뭐 여기저기 어떻게 또 도움도 받고 또 있는 돈도 좀 뭐 축 내면서 뭐 어떻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팔려요. 뭐 근데 뭐 그렇게 팔려고 만든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정기 구독하는 인원들도 좀 있고 이제 또 이걸 알고서 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책 한 권 저희가 3,000원에 팔거든요. 그랬거든요. 애초에 팔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은 기금을 받기 때문에 제작비는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3,000원이라는 건 사실 되게 지금 요즘 시대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물 한 병 마셔도 요즘 막 물도 막 2,000원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내가 이런 책을 사는데 쓴다라는 것 자체가 그 소비가 되게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대학생들이 그때 한번 과제 때문에 여기 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느닷없이 막 사진을 찍으니까 니네 뭐냐 이러니까 과제하러 왔다가 사진 찍어 가야 된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이제 막 따끔하게 야단을 쳤더니 걔들이 복학생들이 좀 이제 눈치가 보였는지 나가서 이렇게 커다란 음료수 한 4,000원 정도 하는 음료수를 사다가 그걸 2개를 사서 아까 너무 죄송했다고 음료수를 학생이라서 돈은 없고 책은 못 사겠고 음료수 드시라고 이렇게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 그렇게 찍었는데 그러니까 봐야 될 걸 안 봤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책이 하나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학생이라 돈이 없으니까 뭐 아까 미안합니다 음료수로 드세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전혀 기성세대 방식인 거잖아요. 그냥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복학생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 자기 소비가 그 음료수를 살 것인지 여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자기가 뭔가를 더 얻어갈 수 있는 건지를 선택하는 건 결국 이제 여기를 오시는 분이나 독자들의 몫이잖아요.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걸 좀 생각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너무 바빠요, 다들. 그거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모습 반성했어요. 이제 근데 인터뷰가 끝나가지고요. 네. 소감 말 좀 부탁드려요. 소감이랄 것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언제나 시원하네요. 제가 좀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아니에요, 더 속 시원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비평 다행이고. 같아왔어요. 아니, 저는 비평의 책을 글으시진 않고, 저는 디자인만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요게 사실 이제 인터뷰를 하자고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뭐 어떤 인터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글쎄, 원고를 준다고 했다. 아침에 오니까 이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또 궁금했지만, 이제 또 저는 사실 서점에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서점을 많이 운영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실무적인 부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 이런 추상적인 느낌 말고 실무적으로 막 이렇게 30%를 제하고 한 달치를 모아서 잔돈까지 챙겨서 다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줘야 되고 책이 오면 택배를 일일이 받아서 책 봉지 뜯어서 뭐 책도 그 사람들이 막 한 50권씩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5권, 3권 뭐 이렇게 보내는데 또 일일이 택배 받아서 포장 뜯어서 뭐 세워놓고 또 새로운 건 또 잘 보인 자리에 놔두고 뭐 또 지나간 건 또 세워서 정리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소모적인 줄 알았으면 사실 뭐 어떻게 다른 형태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일이 자꾸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이제 이게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추상적으로 그냥 뭐 이런 뭐 독립 문화 뭐 사실 우린 독립 문화에 이런 게 뭔지 모르는데 걔 실체를 모르면서 계속 말로만 독립 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독립 문화가 뭔지를 전제를 하고 얘기하자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제를 한다는 게 서로가 너무 힘든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또 전제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저 혼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뭐 지금 우리밖에 없으니까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이제 인터뷰나 기회가 더 있는 게 더 우리한테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소감. 소감. 사실 인터뷰하는 거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라디오로 녹음이 되는 부분이라서 또 더 겁나더라고요.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편집을 잘해주실 네, 그리고 편집을 잘해주실 거라 믿고 약간의 호기심만 좀 던진 인터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겪어보시면은 또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홍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바싹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네, 책방 많이 와주시고요. 많이 오셔서 많이 보시고 보시는 거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저희 워크샵 내년에 이제 비정기적이지만 또 꾸준히 열릴 생각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네.
홈페이지 가면 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또 이제 오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저희가 메일로 또 소식을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